이제 파이썬 기초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단순히 코드 몇 줄을 익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파이썬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출 겁니다. 프로그래밍은 결국 컴퓨터에게 상황에 맞게 일을 시키고 필요한 작업을 반복하고 또 자주 쓰는 기능은 묶어두고 재사용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건문, 반복문, 함수와 같은 핵심 개념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단순히 이론을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직접 손으로 코드를 써보면서 체득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룰 예정이에요. 먼저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은 만약에 뭐뭐라면 이렇게 해라처럼 상황에 따라 코드 제어를 실행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의 흐름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은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도록 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구구단을 출력한다거나 파일 안의 데이터를 한 줄씩 읽을 때 반복문을 사용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함수입니다. 함수는 코드에서 자주 사용하는 부분을 하나의 블럭으로 묶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계산기를 만든다고 할 때 덧셈 기능을 함수로 만들어두면 필요할 때마다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프로그래밍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건문, 반복문, 함수의 개념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직접 예제를 통해 연습해 보면서 프로그래밍의 기본기를 다져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건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건문은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요소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약에 비가 오면 우산을 챙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간다라는 식의 선택을 하듯이 컴퓨터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이런 조건을 표현하기 위해 if문을 사용합니다. if만 쓰는 경우도 있고 조건이 참이면 이렇게, 거짓이면 저렇게 하라고 하는 if else문 또는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눌 수 있는 if, elif, else문도 있습니다. 특히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언어들은 중괄호 같은 기호로 구분을 하지만 파이썬은 들여쓰기를 통해 조건문의 범위를 정해요. 그래서 들여쓰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내거나 아예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단순히 조건문의 문법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들여쓰기의 의미와 조건문 활용법을 함께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조건문이란 특정 조건이 만족될 때만 코드가 실행되도록 해서 프로그램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동작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건문은 컴퓨터에게 판단력을 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조건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건 평가입니다. 조건은 참, true이냐, 거짓, false이냐로 판단되는데 예를 들어 같다, 같지 않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은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서 두 값을 비교합니다. 또 여러 조건을 동시에 확인할 때는 and, or, not 같은 논리 연산자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참 true로 평가되면 해당 코드 블럭이 실행되고 거짓, false이면 그 블럭은 건너뛰고 다른 코드가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 비밀번호를 5번 이상 틀리면 20초 대기 같은 규칙도 조건문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조건문을 활용하면 프로그램이 단순히 순서대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지능적인 동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건문의 기본 형태는 바로 if문입니다.
if문은 어떤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해서 참이면 정해진 코드를 실행하고 거짓이면 그 부분은 그냥 건너뜁니다. 작성 방법을 볼까요? if 뒤에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조건식이 와야 하고 조건식이 끝날 때는 반드시 콜론을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는 들여쓰기를 해서 실행할 문장을 적어줍니다. 조건식은 결과가 true나 false로 나오는 식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score 크거나 같다 60 같은 식은 점수가 60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 예제를 보세요. 점수가 75점일 때 if score 크거나 같다 60콜론이라고 작성하면 조건이 참, true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프린트 함수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는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 두 줄이 출력되는 거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한 문법 요소예요. 다른 언어처럼 중괄호로 코드 블럭을 구분하지 않고 들여쓰기로 코드 범위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들여쓰기를 잘못하면 전혀 다른 코드가 되거나 오류가 나기도 합니다. 즉, if문을 제대로 쓰려면 조건식, 콜론, 들여쓰기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if문에서 조건이 참일 경우 실행할 문장을 작성할 때 들여쓰기를 꼭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들여쓰기가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점수가 60점 이상일 때 합격입니다. 장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세 문장을 출력하려면 이 세 줄이 모두 같은 블럭에 속해야 합니다. 파이썬에서는 이걸 들여쓰기로 구분합니다. 왼쪽의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들여쓰기를 일정하게 맞춰줘야 세 문장이 한꺼번에 실행됩니다. 만약 들여쓰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첫 번째 상자의 예제처럼 if score 크거나 같다 60콜론 다음 줄에 들여쓰기 없이 프린트 합격입니다. 프린트 장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쓰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파이썬은 이게 if문 안에 들어있는 코드구나 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조심할 점은 들여쓰기를 일관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른쪽 두 번째 상자의 예시처럼 첫 줄은 들여쓰기를 하고 두 번째 줄은 들여쓰기를 덜하거나 다르게 하면 역시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보통 공백 4칸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 탭을 쓸 수도 있지만 탭과 공백을 섞어 쓰면 오류가 나기 쉽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백 4칸을 고정해서 쓰는 게 안전합니다. 즉, 파이썬에서 들여쓰기는 단순히 보기 좋게 맞추는 게 아니라 코드의 구조를 정의해야 하는 문법 자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예제는 속도 제한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죠. 이곳에는 보통 제한 속도가 30km/h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입력한 속도가 30 이상이면 과속입니다. 속도를 줄이세요 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코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input 함수를 통해 사용자에게 속도를 입력받습니다. 입력된 값은 기본적으로 문자열이기 때문에 int 함수로 감싸서 정수형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if speed 크거나 같다 30콜론 조건을 검사합니다. 만약 입력된 속도가 30 이상이라면 아래에 있는 두 줄의 메시지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과속입니다. 속도를 줄이세요 라는 문장이 차례대로 출력되는 거죠. 실행 예시를 보면 속도를 40으로 입력했을 때 과속입니다. 속도를 줄이세요. 이렇게 출력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건이 참일 때만 메시지가 나오고 속도를 30 미만으로 입력하면 아무 메시지도 출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콜앱을 열어서 다음의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콜앱에서 코드를 다음과 같이 작성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왼쪽에 셀 실행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실행 결과 속도를 입력하세요 콜론이라고 나옵니다. 속도를 4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하게 되면은 스피드라고 하는 변수에 40이 들어오기 때문에 if 조건식이 참이기 때문에 프린트 과속입니다. 두 번째 프린트는 속도를 줄이세요 라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 셀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속도를 입력하세요 부분에 29라고 하는 숫자를 넣고 엔터 하게 되니까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if 조건식 스피드가 크거나 같다 30인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도 출력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조건이 참일 때만 실행되는 if문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조건이 거짓일 때도 따로 동작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if else문입니다. if else문은 구조가 간단합니다. if 조건식이 참일 경우 실행할 문장을 들여쓰기 해서 작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else 블록으로 넘어가서 다른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if 뒤에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조건식이 와야 하고 조건식이 끝나면 반드시 콜론을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들여쓰기를 사용하여 조건이 참일 경우 수행할 명령을 작성합니다. 들여쓰기는 일정해야 합니다. if의 조건이 거짓일 경우에는 else문이 실행됩니다. else문은 생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코드를 예제로 볼까요? 이 코드는 점수가 60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else 블럭이 실행되어 불합격입니다. 다음 기회에 도전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점수가 55점일 때 조건은 거짓이 되기 때문에 불합격입니다. 다음 기회에 도전하세요.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즉, if else문을 사용하면 조건이 참일 때와 거짓일 때를 모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훨씬 더 완전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if else문을 작성할 때도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바로 들여쓰기 오류입니다. 파이썬은 코드 블럭을 들여쓰기로 구분하기 때문에 들여쓰기가 맞지 않으면 인덴테이션 에러라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 예제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if 블럭 안에 있어야 할 프린트 축하합니다가 들여쓰기 없이 작성돼 있어서 오류가 납니다. 두 번째 문제는 else 블럭 안에서 프린트 다음 기회에 도전하세요가 필요 이상으로 안쪽으로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서 역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즉, if문과 else문 안에 있는 모든 문장은 반드시 같은 수준의 들여쓰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통 파이썬에서는 공백 4칸을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탭과 공백을 섞어서 쓰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서로 다른 들여쓰기 문자라서 파이썬이 구분하지 못합니다. 파이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오류 메시지로는 다음의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 unexpected indent는 예상치 못한 들여쓰기가 적용됐을 때 나타나고 expected unindented 블럭은 들여쓰기가 필요한데 없을 경우에 표시됩니다. unindent does not match any outer indentation 레벨은 들여쓰기 수준이 맞지 않을 경우에 표시됩니다. 따라서 조건문을 작성할 때는 들여쓰기를 일정하게 맞추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배송비 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용자가 상품 가격을 입력하면 그 가격에 따라서 배송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규칙은 간단합니다.
상품 가격이 2만 원을 초과하면 배송비는 무료이고 그렇지 않으면 배송비는 3,000원입니다. 이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input 함수로 상품 가격을 입력을 받고 int 함수를 이용해 문자열을 정수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if 조건문으로 가격을 확인합니다. 만약 입력한 값이 2만 원을 초과하면 쇼핑 코스트에 0을 저장해서 배송비가 무료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else 블럭이 실행되어 쇼핑 코스트에 3,000원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프린트 함수를 통해 결과를 출력합니다. f 문자열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변수값이 메시지 안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상품 가격으로 4만 원을 입력하면 배송비는 0원입니다가 출력되고 상품 가격으로 19,500원을 입력하면 배송비는 3,000원입니다가 출력됩니다. 이 예제는 이렇게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콜앱을 열어서 다음의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콜앱에서 코드를 다음과 같이 작성했습니까? 그러면 왼쪽에 셀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품 가격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입력 상자에 4만 원을 입력합니다. 엔터를 치니까 배송비는 0원입니다가 출력됩니다. 4만 원이 프라이스에 입력되겠죠. if 프라이스가 2만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이 참이기 때문에 바로 밑에 있는 쇼핑 코스트는 0이다 라는 값이 실행이 돼서 배송비는 0원입니다가 출력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셀 실행 버튼을 눌러서 상품 가격으로 19,500원을 입력하고 엔터 누르겠습니다. 배송비는 3,000원입니다가 출력됩니다. 19,500원이 프라이스에 입력이 되죠. 19,500원은 2만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거짓이기 때문에 else 밑에 있는 쇼핑 코스트는 3,000이라고 하는 값이 실행이 돼서 배송비는 3,000원입니다가 출력됩니다. 지금까지는 조건을 한 번만 검사하는 if문과 if-else문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조건 안에서 또 다른 조건을 검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중첩 if문입니다. 중첩 if문은 말 그대로 if문 안에 또 다른 if문이 들어있는 구조예요. 프로그램이 좀 더 세밀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제를 볼까요? 이 코드를 실행하면 먼저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검사합니다. 만약 양수라면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검사합니다. 만약 0 이하라면 바로 0 또는 음수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예를 들어 num이 7이라면 첫 번째 조건 num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식이 참이니까 양수입니다가 출력이 됩니다. 이어서 7을 2로 나누는 조건문을 실행을 하게 되면 나머지가 1이므로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짝수가 아니라 홀수입니다가 출력이 됩니다. 이처럼 중첩 if문은 조건을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들여쓰기예요. 레벨마다 들여쓰기를 잘못하면 구조가 깨지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첩 if문을 쓸 때는 큰 조건, 작은 조건, 실행문 순서를 잘 지키고 들여쓰기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앞에서 배운 if문과 if-else문은 조건이 하나이거나 참과 거짓 두 가지 경우만 처리할 때 유용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조건이 여러 개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if, elif, else문입니다. 구조를 보면 먼저 if 조건이 참이면 해당 블럭이 실행됩니다. if 조건이 거짓이면 그 다음 elif 조건을 검사합니다. elif 조건도 거짓이면 마지막 else 블럭이 실행됩니다. 즉, 여러 조건을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검사하고 참이되는 첫 번째 조건만 실행되는 구조예요.
예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현재 온도를 입력받아서 25도 이상이면 매우 덥습니다를 출력하고 15도 이상이면 활동하기 좋은 날씨입니다를 출력합니다. 그 외에는 쌀쌀합니다. 겉옷을 챙기세요 라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현재 온도로 28을 입력하면 매우 덥습니다가 출력됩니다. 다시 한번 현재 온도를 18을 입력하면 활동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만약 현재 온도로 10을 입력하게 되면은 모든 조건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쌀쌀합니다. 겉옷을 챙기세요 라는 메시지가 출력되겠죠. 이처럼 if, elif, else문은 조건이 여러 가지일 때 각각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첩 if문을 쓰면 들여쓰기가 깊어져서 복잡해지지만 elif를 사용하게 되면 코드가 훨씬 더 간결하고 읽기 쉬워집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그 값이 양수인지, 영인지, 음수인지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접근 방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정수를 입력받습니다. 입력받은 값이 0보다 큰지 검사해서 참이면 양수입니다를 출력합니다. 그렇지 않고 값이 정확히 0이라면 0입니다를 출력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음수니까 음수입니다를 출력합니다. 이 문제는 if, elif, else 구조를 활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조건을 순차적으로 검사해서 처음으로 참이되는 조건만 실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옆에 다이어그램을 보면 흐름이 잘 보입니다. 먼저 num이 0보다 큰지를 검사합니다. 참이면 곧바로 양수입니다가 출력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num이 0하고 같은지를 검사합니다. 조건식이 참이면 0입니다를 출력합니다. 두 조건이 모두 거짓이라면 마지막 else로 넘어가서 음수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즉, 입력된 수의 부호에 따라 프로그램이 다른 메시지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조건문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연습이자 if, elif, else 구조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는 예제입니다. 방금 설명한 문제를 코드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input 함수로 정수를 입력받습니다. 입력된 값은 문자열이므로 int 함수로 감싸서 숫자로 변환합니다. 그 다음 조건문을 확인합니다. 만약 입력된 수가 0보다 크면 즉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프린트 양수입니다가 실행됩니다. 그렇지 않고 0과 같으면 프린트 0입니다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위에 두 조건이 모두 거짓이라면 즉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프린트 음수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이번에는 학생의 점수를 입력받아서 학점을 결정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입력받은 점수를 기준으로 90점 이상이면 학점 A, 80점 이상 90점 미만이면 학점 B,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면 학점 C, 60점 이상 70점 미만이면 학점 D, 60점 미만이면 학점 F,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학점을 부여하는 겁니다. 예상 실행 결과를 보면 성적이 92점이면 학점으로 A가 출력이 되어지고 성적이 56점이면 학점 F가 출력됩니다. 이 문제는 if, elif, else 구문을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건들을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검사해서 해당되는 학점을 출력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방금 설명했던 학점 결정 문제를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input 함수를 통해 사용자의 성적, 스코어를 입력하면 문자열로 들어오기 때문에 int 함수로 감싸서 정수로 변환합니다.
그 다음 조건문을 보면 가장 높은 점수 조건부터 순서대로 검사합니다. 점수가 90 이상이면 바로 학점 A를 출력합니다. 그렇지 않고 80 이상이면 이미 90 이상은 아니니까 자동으로 80에서 89점 구간에 해당되어 학점 B가 출력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70 이상이면 학점 C, 60 이상이면 학점 D가 출력됩니다. 위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60 미만이므로 학점 F가 출력됩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성적을 88점 입력하면 조건문이 차례로 검사되어 학점 B가 출력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80점 이상, 90점 미만처럼 범위를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조건을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검사하기 때문에 점수 구간을 자동으로 좁혀가며 처리할 수 있어서 코드가 간결해집니다. 즉, if, elif, else 구조를 잘 활용하면 복잡한 조건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콜앱을 열어서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콜앱에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모두 작성했습니까? 그러면 왼쪽에 셀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성적을 입력하시오 메시지가 떨어지게 되면 성적으로 88을 입력하고 엔터 하게 되니까 학점 B가 출력됩니다. 다시 한번 셀 실행 버튼을 누르고 이번에는 학점으로 76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점은 C라고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성적을 58점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하게 되니까 if, elif에 있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else 아래에 있는 학점 F가 출력이 되어집니다.